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내일장의 중요한 세 가지 이슈 찾아보고요. 또 내일장의 공략주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 그리고 한숨을 쉬셨을 것 같습니다. 1950선까지 좀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 세 가지 포인트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지금은 지수보다 사실은 종목들 때문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지수 포인트는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지지권까지 왔습니다. 1965에서 1950의 지지력을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린 그 지지권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 테스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지수는 사실상 아직은 뭐 딱히 크게 어떤 문제가 되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목들이 지금 좀 문제죠. 그런 관점에서 좀 실질적으로 시장의 위험 감지를 좀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험과 위협에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고요. 그 다음 애플 620달러와 유가,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경기 전망이 지금 뭐 좋지 않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만기,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의 1950 지지력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과 위협의 구분.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어떤 것이 위험이고 어떤 것이 위협인가요? 지금 일단 그 지수와 종목을 저는 약간 구분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수 1950포인트대가 말이 안 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은 작년도 10월달 저점 영역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 10월달 저점이면은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00대, 1600대죠. 그 구간대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지수 1950이네, 뭐 1850이네, 2000이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혹은 방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상으로 한번 낙폭주들의 중요 종목들을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종목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호남석유, 일단 하이브리드 화학이 아닌 기초화학으로서의 대표주죠. 호남석유 화학업종의 대표 종목으로, 업종보다는 사실 이렇게 종목으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상단 우측에 현대중공업, 조선, 그리고 하단 좌측에 GS건설, 건설업종, 그 다음 우측 하단에 KB금융, 금융업종. 뭐 사실 화학, 조선, 건설, 금융 하면 뭐 웬만한 업종 다 나왔습니다. 뭐 철강, 기계 뭐 다 비슷비슷하고요. 뭐 좀 예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동차 IT 정도를 제외하고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유틸리티 쪽만 좀 예외가 되는데 사실은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체감적으로는 코스피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체감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목군들이 내 계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면 다 위치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상당히 그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뭐 작년도 고점 대비해서 이 지수 2200 대비해서는 대부분이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 저점 영역에 주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그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혹시라도 무너지면은, 사실 우리가 차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여기서 무너지면은 참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위협을 많이 느끼죠. 뭔가 이렇게 주가가 출렁출렁거렸을 때 되게 겁나고, 뭔가 지금이라도 위험 관리 내지는 손절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지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정도 중요한 그 중기적 저점, 사실은 이 종목들의 경우에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어떤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가격들이 메리트가 있는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싼 가격이죠. 그 싼 가격에서 더 빠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서워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가치 분석을 하고 시세 분석을 할 때 가치 대비해서는 싸다 혹은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다, 그래도 주가는 빠지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언제 발생이 되냐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일단은 싼 건 알겠는데 지금 너무나 위험하니까 살고 보자 라는 멘탈이 형성이 됐을 때는 싼 가격에서도 더 떨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투매가 나올 그렇죠. 때잖아요. 그것은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뭐 경기 우려, 뭐 IMF의 경기 보고서가 나왔다,
뭐 알고 있던 거잖아요. 우리 경기가 좋다고 보는 이들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실적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 안 좋다. 그것도 알던 거예요. 사실 알코아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안 좋았던 전망보다 좋게 나왔어요. 4분기 전망이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았다. 뭐 이런 정도이지 사실은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뭐 한 재작년 그 8월달, 작년 8월달 혹은 작년도 3분기 정도처럼 뭐 유로가 존폐 여부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혹은 올해처럼 뭐 스페인 쪽에서 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뭔가 확실한 이벤트적인 위험 요인들이 딱 보였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시세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만히 제가 응대를 해보면 이제 상황이 그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뭔가 나오면 어떡하나. 네. 혹시라도 뭔가 터지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제 이 걱정이거든요. 이것은 위험이라기보다는 위협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아니라 위협의 수준이라면 시세가 또 약간만 돌아나가면 이 마음이 또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의 1950이라는 라인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싸다. 싼 상태에서는 위험한 어떤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무너지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혹은 위험하게 무너져도 가격이 싼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달에 저점이 무너졌어요. 위험하다고 해서. 근데 그 위험이 또 여러 가지 드라기 쪽에서 호조를 보여주면서 위험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니까 싼 가격까지는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낙폭주군들을 체감적으로 가지고 계신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위험과 위협을 좀 철저히 구분하셔가지고 시세가 좀 약하다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 냉정하게 지금 이 정도의 저점을 깰 만한 뭔가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한 종목들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620달러와 유가인데요. 애플의 주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고 유가도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애플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장 내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주도주, 전 세계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경기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은 애플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성장 자체는 어떤 하나의 그 경기 사이클 혹은 산업의 주글라 사이클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어떤 그 트렌드로 인한 신규 산업의 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성장 사이클이라든지 뭐 경기의 호태라든지 둔화 뭐 회복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웬만큼 나빠도 신성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극도로 나빠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경기가 지금 뭐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혹은 추가적으로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미국의 재정 절벽 얘기도 나오고 참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 만약에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여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하락에서는 이러한 애플의 상승 구조나 현재 기업 구조 자체가 기존의 어떤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으로서의 입지가 물론 시간이 꽤 됐지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 업종이나 다른 산업보다는 분명히 방어력이 높을 겁니다. 그러한 애플 섹터의 주가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것은 실물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분명히 돈의 움직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 시작한다라면은 그동안 이벤트적인 어떤 뭐 조정장이었다라면은 조금 이제 경기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흡수가 될 수 있는 그 조정 장세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라인이 지켜진다라면 최소한 되는 것들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WTI 그 유가 역시도 마찬가지죠.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상품 시장에서 유가는 3% 급등했습니다. 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나 전 세계 경기를 부양하면서 돈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 요인이 인플레이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요인의 코어 인플레이션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분명히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가를 필두로 하는 이 원자재 곡물 가격 등은 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통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뭐 여러 드라기의 발언이나 3차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가가 좀 급등을 하니까 단방에 강력하게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큰 하락만 아니라면 오히려 90불대 근방에서 안정을 보인다면 인플레 요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보여준다라면 최근에 약했던 뭐 정유화학 섹터도 주가의 안정성이 좀 강화가 될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뉴스 타이틀에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글로벌 메이저 자금들은 경기 둔화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뉴스에 자극받아서 우리가 저가에 매도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의 움직임의 하나의 중요한 지지 기준, 또 하나는 애플의 620달러대가 지켜진다라면은 일단 주도주 지켜놓고 있다. 그럼 시장은 쉽게 안 무너진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한 가지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 620달러 무너지지 않고 유가 급락하지 않는다면은 네. 기존의 돈의 흐름은 그대로 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만기 이후 1950포인트의 지지력. 오늘은 일단 소폭 좀 내줬지만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가 진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사실 이번 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드러플 리칭 등이 아니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번 개인들이 10월물에 대한 그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대단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들이 좀 강했고, 네. 이 부분이 내일 어떻게 되는지 내일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만, 이 이후에 지나갔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뭐 걱정을 좀 사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뱅가드 쪽이라든지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펀드 포지션 청산이 만기 때 혹시라도 터질 수가 있다. 뭐 이런 걱정들도 분명히 시장에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만기 쪽으로 지나가 버린다라면은 그러한 일시적인 매물 우려감들도 지나가는 것이고, 원래 만기는 지나가면 바람이기 때문에 또 옵션 포지션 지나가 버리면 또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니까 그 구간에서 1950대가 지켜진다라면은 기대치만큼 시장이 못 움직여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전망이나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나쁘게 볼 상황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시장은 그냥 그저 그런 시장이라면 많이 밀렸는데 추격 매도는 좀 무리고, 오히려 좀 밀리면 한번 받아보시는 그러한 전략, 혹은 대단히 좋은 성과가 없이 반등이 또 강력하게 나와준다라면 또 한번 이익을 좀 실현하시거나, 혹은 좀 비싸게 샀다라면 물량을 조금 줄이고 확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시세가 좀 답답하게는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뭔가 과감하게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평이한 일반적인 전략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유망 업종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지수도 지지선에 와 있고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대형주군 전반에 대한 매수 전략이 현재로서는 기술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약한 대형주들이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중소형주 순환이 돌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군이 가격 매력이 다시 생겼고요. 중소형주군은 단기적인 과열이 코스닥까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역순환 관점에서 대형주군들이 저점이 붕괴되는 수준의 시장이 아니라면은 이 대형주군 쪽으로 돈이 들어와서 반등을 한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의 위치에서 뒤늦게 소형주군을 따라가시거나 코스닥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대형주군들을 저점에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뭐 한 3에서 5%라도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게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대형주군, 네. 그 안에서 종목도 뽑아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공략주 말씀해 주세요. 사실 추천 공략주는 그 패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보여드린 종목들 대부분 다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뭐 웬만한 거 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위치라서 네. 추천주는 오히려 낙폭주보다는요. 삼성 SDI 추세가 그래도 좀 있는 종목을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뭐 이렇게 봅니다. 그 선택의 여러분들의 스타일상의 어떤 선택이신 것 같은데, 낙폭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종목들 많아요. 그냥 웬만한 것들 다 한번 찔러보고 싶은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무조건 추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지금은 여전히 살아있는 쪽은 IT 쪽이나 자동차 쪽에 있으니까 IT 쪽에서 삼성 SDI가 지금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 섹터 쪽에서 지금 제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전지 사업 쪽은 여전히 계속 좋고, SB 리모티브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수급이나 추세가 다 양호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정도 가격이면 오늘 조정 좀 받았으니까
한번 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양호했었는데 오늘은 또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 목표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목표가는 일단 뭐 5월달 고점 한 17만 원 정도를 일단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이 삼성 SDI가 그렇게 강력한 추세 각도를 형성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추세 정도로만 보면 전고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손절 매도 가격은 14만 5천 원, 현 위치에서 61선 정도의 라인이 무너진다라면은 살아있는 종목이 아니라 또 뭔가 지지선이 빠지는 종목이 되니까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의 공략주 오늘은 삼성 SDI로 선정이 됐습니다. 중소형주의 고점 징후가 나타나면서 이제 많이 빠진 대형주들 그리고 좀 견조한 대형주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또 내일의 전략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넥스트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옵션 가격